네, 사연과 함께 종목 상담해 드리는 시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사연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사연의 제목은 로봇이 일어설 때 주가도 일어서길 바라며 라고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로봇 혁명을 꿈꾸는 주린이입니다. 요즘 로봇이 확실히 대세잖아요. 뉴스만 보면 자율주행 로봇이니 산업용 로봇이니 심지어 이 집에서 돌봄까지 해주는 로봇이 미래라고 하니까 저도 당연히 이 로봇주에게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본 기업이 바로 이 기업이었는데요. 이름도 예뻤고요. 이 로봇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니까 이 회사도 금방 상한가를 가겠지라는 생각에 좀 아무 고민 없이 주식을 매수한 것 같습니다. 한 주, 두 주 이렇게 계속 모으다 보니까 어느새 계좌에 2주씩만 잔뜩 쌓여 있더라고요.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이 매수가는 14만 3천 원에 비중은 30%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죠? 생각보다 주가가 좀 빨리 안 오르는 거예요. 뉴스는 온통 로봇 기술이 세상을 바꾼다고 하는데 제 주식 계좌는 그대로거든요. 혹시 내가 너무 성급했나 싶은 마음들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이 로봇 시장은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 좀 더 기다려보기로 했거든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다양한 로봇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니까 당장 성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빛을 볼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산업용 로봇은 향후 공장 자동화나 물류 시스템에서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치만 요즘은 팔아야 하나 고민이 좀 많거든요. 지금 팔면 손해인데 그냥 로봇이 집안 청소라도 막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농담도 막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 혁명이 제대로 시작되면 제때 제 주식도 상한가를 찍을 날이 올까요? 그날만은 기다립니다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랜만에 로봇주 물어보셨습니다. 이름이 예쁜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 초에도 굉장히 또 핫했잖아요. 우리 쌤도 많이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또 오랜만에 이렇게 갖고 와 주셨는데 요즘 조금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로봇주의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로봇주 자체만을 두고 본다면은 전망이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우리가 이제 국내 시장에서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직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지금 이미 뭐 산업용 로봇이나 뭐 물류 로봇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에서 이미 어느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산업용 로봇이 가장 좀 큰 시장이라고 보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일본이나 독일이 대부분 좀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과연 국내 로봇 기업들이 침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는 지금 이제 뭐 자율주행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휴머노이드에 대한 뭐 이런 기대감들이 좀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그 부분은 이미 뭐 지난해서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 실체화나 혹은 실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주가는 움직이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또 로봇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몇 가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테슬라에서도 로보택시데이에서 이제 휴머노이드 이 옵티머스를 좀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처음 공개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스스로의 판단으로 움직이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중점적으로 볼만한 부분이었는데 역시나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 원격 제어에 대한 움직임이었다라는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아직까지는 이 실현이 가능한 이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증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떨어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로봇 섹터 혹은 로봇 기업들의 주가가 좀 오르기 위해서는 정말 새로운 재료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올라가기 좀 어렵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이 전기차 섹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당시 16년도, 17년도만 하더라도 이 전기차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좀 실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길거리에서 전기차를 보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제 기대감으로 크게 상승을 했지만 그 이후로 한 2, 3년 정도는 횡보 혹은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로봇도 지금 그런 시기에 지금 위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이제 그나마 재료라고 한다면은 이제 삼성전자에서 웨어러블 로봇인 이 보핏을 출시할 예정이었죠. 그래서
계속 이제 출시 임박이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출시가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출시로 인해서 로봇주들이 좀 어떻게 좀 반응을 하는지, 계속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지 혹은 세론으로 작용을 할지 이런 점들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 조금 걱정인 부분은 지금 서비스 부문에서도, 그러니까 사실 요즘 음식점 가면 이 서빙을 하는 로봇들을 좀 보셨을 겁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로봇마저도 사실은 대부분의 이제 중국산 로봇이 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시장을 좀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또 가격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우리가 대체를 하고 얼마나 좀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한다면은 시간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로봇주의 전망, 올 초에는 또 굉장히 핫했는데요. 지금 일어서기에는 약간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글로벌 로봇 사업 안에서 국내의 점유율이 그렇게 높은 상태가 아니고요. 또 주가의 기대감이 좀 많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기도 하죠. 그 이후에 뚜렷한 재료가 좀 나와야 할 텐데 이 삼성전자에서 웨어러블 로봇 말고는 뚜렷한 재료나 모멘텀이 좀 부진한 상태라서 아직까지는 일어서기에는 좀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이 가격 전략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요번이 지금 14만 3천 원에 들어갔잖아요. 오늘이 13만 8,600원인데 네. 가격 전략을 어떻게 좀 잡아드리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삼성이 좀 지분을 인수를 해주게 되면서 크게 상승을 보였었죠. 그래서 같이 이제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만 원 구간에서 이제는 가격을 좀 하방을 좀 잡아가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3만 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13만 원을 다시 이탈하는 그림이 나타난다. 내가 거래량을 보더라도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좀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량을 가지고 주가 하락이 계속된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비중 축소 혹은 우리가 교체 매매까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좀 말씀드리지만 거래가 없는 이런 역배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대응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 구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때는 거래량도 없기 때문에 애초에 매물이 많이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씩 나오면서 뭐 1% 하락, 2% 하락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 계속해서 손실폭이 좀 커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재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체의 재료를 본다라면은 지금 이 부품 내재화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핵심 부품 중에 한 80% 정도는 내재화를 성공을 했거든요. 이제 가속기 정도만 내재화를 하게 된다면은 거의 핵심 부품은 다 내재화가 된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가격 경쟁력을 좀 가질 수가 있겠죠. 즉 이제 수익성이 좀 좋아지는 부분이니까 그런 점을 좀 체크를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연자님 지금 말씀 주셨는데요. 13만 원 이탈을 안 한다면 계속 보유를 한번 해보시고요. 13만 원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비중 축소나 교체 매매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